결국 보수적인 선발 라인업을 구상한 엔리케 감독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엔리케 감독이 택한 하무스, 루이스 선수의 평점의 최저 평점입니다. 공격적인 카드를 빨리 꺼내지 않았고 가장 감이 좋은 이강인 선수를 뒤늦게 15분만 뛰게 한 것이 큰 패착입니다. 실제 이강인 선수는 고작 15분 뛰고 팀 내 평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덴벨레와 이강인 관련 국내 축구 전문가의 주장도 현지 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PSG는 지난 1차전에서 다소 무기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킬리안 음바페를 데리고도 도르트문트를 많이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원정길에서 패배를 맛보고 돌아왔기에 홈에서는 반드시 공격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만 놓고 본다면 한 경기에서 6번이나 골대에 맞는 지독한 불운에 시달렸기 때문에 PSG의 패배는 승리의 여신이 도르트문트를 선택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스망 덴벨레를 지독하게 신뢰한 엔리케 감독의 선택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덴벨레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PSG가 바르셀로나에서 전격 영입한 선수인데요. 시즌 내내 활약상은 좋았습니다. 유려한 드리블과 음바페와의 조합은 분명 덴벨레가 가진 무기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인 활약상에 있어서도 덴벨레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준 우측 윙포워드는 없었습니다. 이런 덴벨레의 최대 단점은 기복입니다. 덴벨레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경기에서는 어느 선수도 막지 못할 것처럼 맹활약하지만 부진한 경기에서는 완전히 지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도르트문트와의 2차전이 후자에 속했습니다. 덴벨레는 우측에서 도르트문트 수비에 균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드리블 실력 대비 볼 간수 능력이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덴벨레는 경기 내내 단점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자료에 따르면 덴벨레는 이날 턴오버를 무려 34번이나 저질렀습니다. PSG의 전체 턴오버가 142회였기에 덴벨레는 팀 전체 턴오버에서 24%나 차지했습니다.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턴오버만 나오고 있는 덴벨레를 끝까지 경기장에 남겨둘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덴벨레는 이날 슈팅도 단 1회에 그쳤습니다. 원래부터 덴벨레는 득점에 능한 선수도 아닙니다. 측면에서 돌파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줘야만 덴벨레를 기용하는 이유가 증명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덴벨레가 드리블에 성공한 횟수는 단 2회에 그쳤습니다. 덴벨레가 이번 시즌 통틀어 가장 저조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도 엔리케 감독은 끝까지 덴벨레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측 윙포워드로 뛸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우측 윙포워드로 뛸 수 있습니다. 후반 30분이 넘어서 투입된 이강인이 경기장 안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라리 덴벨레 대신 이강인을 우측에 넣어서 공격을 풀어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이날 15분, 추가 시간까지 약 18분 동안만 경기를 소화했는데 팀 내 평점이 2위였습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가장 중요한 경기, 골이 안 터지고 있는 답답한 경기 속 공격진의 변화 카드로 안성맞춤이었는데 쓰지 않은 것입니다. 골대가 지독하게 PSG를 외면한 것도 사실이지만 덴벨레를 교체하지 않는 소극적인 운영을 보인 엔리케 감독의 판단도 매우 아쉬운 경기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솔직히 3개 이상의 기대골을 기록하고 골대를 4번 치고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골대와 니어포스트를 총 6번 때렸습니다. 축구는 공정한 경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최고의 팀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축하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매우 잘 뛰었고 매우 열심히 싸웠고 결승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프고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고 수준의 스포츠입니다. 아쉽지만 이것이 인생이고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서포터들은 훌륭했고 훌륭한 축구 분위기였습니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드리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는 몸을 일으켜서 더 힘차게 돌아와야 합니다. 이어 에머리 선수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저희는 2번의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확실히 운이 나빴어요.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골퍼스트를 4번 치고 크로스바와 포스트를 너무도 많이 맞췄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축구입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 중 하나이며 그가 매년 발전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매우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여전히 트래블에서 우승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과 시즌 말 사이에 시도하고 할 것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질 때도 경기 막판에 보러 갔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경기는 PSG의 0대1 패배로 마무리되었고 종합 스코어 2대 0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4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오늘 경기의 점유율은 7대 3으로 앞섰고 기대 득점값은 0.7대 3점이었습니다. 3골이나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슈팅은 30개를 가져갔고 결정적 찬스는 5개가 있었는데 골대를 맞히거나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보수적인 선발 라인업을 구상한 엔리케 감독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엔리케 감독이 택한 하무스, 루이스 선수의 평점의 최저 평점입니다. 공격적인 카드를 빨리 꺼내지 않았고 가장 감이 좋은 이강인 선수를 뒤늦게 15분만 뛰게 한 것이 큰 패착입니다. 실제 이강인 선수는 고작 15분 뛰고 팀 내 평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적인 카드로 활용한 아센시오의 평점은 다시 한번 폭망이었습니다. 줄곧 폭망 활약을 보이고 있는 아센시오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다시금 히든카드로 썼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지 팬들은 활약이 저조했던 덴벨레에 대한 분노가 높았습니다. 우리 모두 5일 클럽으로 이적해서 웃자. 그리고 보수적인 결단을 했으면 결과를 가져와야 했는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엔리케 감독에 대해 비난하며 무리뉴를 찾는 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지 못할 것이라며 저주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첫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자는 팬도 있었고 구세주 음바페가 파리를 구하지 못한 것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는 1차전에 이어 폭망 활약을 펼친 루이스 선수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